안녕하세요. 보잉고 내신 대비 담당 최지훈입니다. 오늘은 보잉고 시험 마지막 날이자 국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0월 수업은 이게 보잉고만 조금 늦게 끝나서 지난주랑 그리고 내일이죠. 이게 2주 동안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고 친구들은 지난주 수업은 애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당장 내일 수업도 좀 참여가 힘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고 수강생들은 따로 저희가 수능 수업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일 그냥 오셔서 수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잉고가 시험을 가장 늦게 쳤지만 기말고사는 사실상 가장 빨리 보게 됐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시험 범위가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외부 지문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 양도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험은 상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반마다 국어를 잘하는 반도 있고 또 조금 못하는 반도 있어서 이제 학생들마다 평가가 조금 다르지만 1학기 중간과 기말 그 사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요. 1학기 기말보다는 확실히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이 몇 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암묵적인 그런 것들이 보통 학생들이 말하는 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사실 반마다 좀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취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오후 6시나 8시 이후에 개별 연락 주실 경우에 그때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컷이 조금 현저하게 낮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하고 아마 학생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고점은 이제 90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90점 초반인 친구들은 이제 서술형 감점으로 인해서 80 후반 많이 갈 것 같고요. 90점 중반인 친구들도 90 초반 갈 것 같은데 그런 거 고려했을 때 이제 저희 학원 내에 최고점인 친구는 아마 90점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상으로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최상이 아닌 이유가 이유 1번인데요. 중간, 시험지의 중간 라인들은 확실히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별표해 주신 곳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이 아니고 이제 상으로 한 이유는 문학 외부 지문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으며 특히 이제 학생들 반응 보면은 첫 지문을 가장 어려워했더라고요. 첫 지문에 많이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쌤의 어떤 그 속내는 정확히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교과 내용은 조금 평이하게 내면서 변별을 하시려다 보니까 첫 지문에 좀 힘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분석도 하면서 저희 학원 친구들과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요거 네 문제 외에도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어제 다 녹게 됐었고요. 아마 그 정리지 한번 학생과 보시면 충분히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화면에 학교 시험지를 띄울 수 없는 이유는 이제 학교 시험지도 이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띄울 수는 없고요. 시험지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에 전성어미 는의 기능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1주차부터 이제 어제 수업까지 지금 한 1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말한 이유는 애초에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할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하신 느낌이 강했어요. 필기에서 이미 그 느낌이 녹아났기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정리지 125번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전성어미 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어제 수업만 잘 들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학교쌤이 강조하신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평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 드디어 붙임표 표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붙임표 표기는 중시하시던 때도 있고 안 하신 때도 있었지만 올해는 확실히 서답형 쓸 때 붙임표를 조금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붙임표가 뭐냐면 이제 가다라는 용언이 있을 때 가를 쓸 때는 가 뒤에 짝대기 요거 하나를 좀 끄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만에 이제 서술형에서 좀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정리지도 1번 네, 메일에다가 제가 학생들한테 한 번 더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붙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몰라서 감점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일부 감점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네, 서답형 1번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번의 송민곡의 꿈. 송민곡의 이 꿈 자체가 원래 그냥 중요한 거긴 하지만 유독 조금 학교쌤의 그런 구어체 느낌으로 필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갈등의 소다 이런 것들이 모든 반에 고루고루 좀 강조 포인트로 필기가 되어 있어서 저도 어제 한 번 더 네, 이렇게 정리지를 통해서 다져봤었고요. 그리고 침묵의 미래가 학생들은 별 생각 없는 친구도 많았지만은 사실 공부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시중에 문제 파는 것도 아니고 해설된 것도 아니고 또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그 침묵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분석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수업하기는 또 쉽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충분히 제 필기 노트로 전달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구두로도 또 테스트로도 전달할 수 있었는데 좀 걱정이 됐던 게 약간 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그런 지문에 대한 해설은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벗어나서 출제하시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뭐 저만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학교 선생님께서 정직하게 배우신 대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난 느낌은 정직하게 가르치신 거는 그대로 내면서도 충분히 변별은 다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클린한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침묵의 미래 제 나름대로 필기노트를 짠 부분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서 조금 안도했고 학생들도 크게 어렵지 않아 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이제 보인고가 외부 지문이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첫 시간에 얘들아 이 가 지문은 우리가 배운 거고 나 지문은 안 배운 거지만 학교쌤의 목적은 아마 나보다는 가에 더 방점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가에만 올인을 해서 해석을 해서 답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테마로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번에도 충분히 외부 지문은 많이 나올 걸로 뭐 저도 예상하고 학생도 예상했겠지만 특히 오히려 이제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비문학보다 문학을 더 어려워하거든요. 문학 외부 지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어제 똑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외부 지문보다는 본래 지문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17번을 풀 때도 큰 거미는 배운 내용이거든요. 큰 거미는 능동적 존재인가? 라고 하면 학생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답을 딱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수라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시인가?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물으면 아마 100%에 가깝게 아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이 정도의 답만으로도 충분히 외부 지문 문학은 풀어낼 수 있었고요. 비문학 외부 지문도 뭐 나오긴 했지만은 학생들이 크게 어려워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수록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학 외부 지문이 나올 때는 외부 지문 그 지문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운 그 지문을 얼마만큼 잘 학습했는가가 마치고 못 마치고 그렇게 결정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중간고사 총평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컷도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수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미 진행을 했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 수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인고 친구들은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따로 수강료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내일 토요일, 일요일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문학은 그냥 보인고 내신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인고 내신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글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문학도 역시 보인고는 외부 지문 나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다루는 문학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은 본 수업 내용은 보인고랑 관련은 없지만
클리닉은 보잉고 이제 아마 이번 기말고사 포함될 범위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클리닉도 지금 오늘로 끝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랑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다음 주에 바로 내신이긴 하지만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일을 조금 쉬고 월화수목금에 한번 미리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당장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일요일,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시로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6주, 직전 보강까지 7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